최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품 전체를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술 권하는 사회 전체를 낭독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내용을 읽어보고 오시면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공부할 게 많아서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그래도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에 비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편소설 몇 편 정도라도 스스로 제대로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작품 이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 술 권하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192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920년대면 일제강점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제목이기도 하고 작품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 말인 술 권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겠어요? 이 술 권하는 사회는 당연히 식민지, 조선 사회겠죠. 식민지, 조선 사회. 그 식민지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도 입에도 댄 적이 없을 테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술을 권하고 마시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 아주 기분 좋은 축하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며 고뇌하는 괴로운 모습인 경우가 많죠. 그럼 그 둘 중에서 이 소설에 술을 권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겠어요? 시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뇌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술을 권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럼 제목에서 이미 대충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식민지 조선 사회가 자꾸자꾸 술을 먹게 한다. 즉, 식민지 조선 사회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의 내용 정리는 학습지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이 그림을 그대로 메모하시고 옮겨 적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도 되지만 기출문제 풀이까지 쭉 보시려면 학습지를 미리 내려받으신 뒤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학습지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제 블로그 게시판 주소를 링크해 뒀어요. 그걸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학습지를 내려받으시면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아내와 남편, 두 명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는 하지만 아내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작품의 시작은 아내가 혼자 바느질을 하면서 오늘따라 귀가가 늦는 남편. 사실 오늘따라는 아니고요. 자주 귀가가 늦어요. 그러니까 귀가가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장면에서 시작하면서 아내가 갖고 있는 근심 그리고 괴로움을 보여주죠. 서술자가 아내의 심정, 근심, 상황을 전지적 시점으로 보여주면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남편이 어떤 인물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남편은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많이 배운 지식인이에요. 그 지식인으로서 동경에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유학파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유학을 갔고 독수공방 외롭게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공부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 잘 모를 만큼 좀 무지해요.
공부가 뭔지 모를 만큼 무지하고 그냥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유학을 가도 얌전히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여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동경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도깨비의 부자방망이로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듯이 팔자가 필 거다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란 기대감, 이런 것도 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 하였다. 자신의 기대와는 좀 다름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에 어떤 돈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경에 다녀오면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좌절 되는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동경 유학까지 가서 많이 배워온 지식인이지만요,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어디인지 지금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죠. 분주히 돌아다니고 집에 들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무언가를 쓰기도 합니다. 즉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회 적응에 대한 노력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내도 정말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또 두어 달이 지나가면서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입니다. 즉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남편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사회에 적응하려고 기울인 노력들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남편의 사회 적응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능력한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 역시 어떻겠어요? 아내와 마찬가지로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남편은 허구헌날 술을 마십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아주 늦게서야 귀가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는 술을 마시는 상황에 대해서 언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두 인물 간의 갈등 양상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을 보며 아내는 누가 술을 권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푸념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러면 누가 나에게 술을 권한 것일까? 하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묻잖아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유의유망한 머리.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좀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의유망이란 건 나름 쓸모도 있고 희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가 지금 뭐 나름 쓸모도 있고 희망도 있는 머리인데 지금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잖아요. 발휘하거나. 그러니까 그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시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또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으로서 유학을 하고 온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을 마음껏 발휘하고 다 드러내면서 살아가길 꿈꾸고 조선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 대한 남편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남편의 절망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신식 교육을 받지 않은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남편은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경우는 너무 어렵고 자기와 남편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은 쓰디쓴 그런 경험으로 이제 굉장히 괴롭다면 남편 역시 아니 왜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내 마음속에 힘겨움을 드러내는데 왜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 서로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술을 건네는 게 뭐냐? 조선 사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 여러분은 딱 알아차리죠. 아, 식민지 조선 사회라는 상황이 주인공에게 고뇌나 절망감을 안겨주는구나. 그래서 술을 마시나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란 말도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내는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 조선에 있어도 아니다니면 그만이지요. 아, 남편 대화 의지 상실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뭐야? 아내 완전 무식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전통적 가치관 내에서는 여인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조선의 사회를 살아가던 전통의 여인들은 대부분 이러했을 거고요. 이건 아내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배운 남편과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조선의 개화의 물결이 유입되고 신식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변화가 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도 제대로 된 신식교육을 받지 못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삶을 유지하는 이들도 있고 변화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더디게 바뀌는 게 뭐냐면 오랜 세월 고착화된 풍습이나 관습 이런 건 좀 더디게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신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많아졌지만 그들의 부모는 전통적 관습에 머물러 있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나 소설가들, 그들은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시키는 결혼은 꾸역꾸역하고 막 유학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다른 신여성과 몰래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런 비극이 술권하는 사회의 주인공 부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지적인 수준도 너무 맞지 않고 글을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1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반응. 사회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이해시키나 하고 당혹스럽겠지만 그래도 노력합니다. 아, 무엇라 할까?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드리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막 자세히 설명하죠.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회가 뭔지 이해시키고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선 사회라는 것, 이 소설의 배경이기도 하겠죠. 그것이 아내에게는 그냥 남편을 술 마시게 하는 요리집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지금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남편을 술 마시게 하는 요리집 이름인가? 하는 정도로 여겨지니까 아내는 시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남편의 경우는 희망을 갖고 많은 것을 배워왔으나 그러한 지식을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곳. 이게 조선 사회겠죠. 그래서 울분. 이걸 울분의 마일리지처럼 막 착착 쌓이게끔 만드는 곳. 이게 바로 조선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부의 대화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남편에게 좌절감을 주고 울분을 쌓이게 만드는 조선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조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게 나 같은 놈이겠죠. 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싶다면,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면 그냥 술밖에 먹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봤어. 하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는 술 먹는 거야.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구구절절히 합니다.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지식인들의 어떤 머릿속일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은 지식인들에게는 숙제와 같았을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를 억압하는 일본과 맞설 힘도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키워야 하고, 많은 것을 막 제약하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주체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꿈도 키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는 학생의 단계에서는 막연한 꿈도 키워가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겠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다 배우고 돌아와서, 조선에 돌아와서 뜻을 펼치고자 할 때 그것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대안도 다 달랐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대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포부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저런 모임에도 다 나가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한 것이 결국 술이었던 거죠.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남편의 말에서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조선사회의 모습, 그 조선사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분열의 분열, 그러니까 서로 이런 생각하는 파가 있고 저런 생각하는 파가 있고 막 다 나뉘면서 의견을 한데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분열이 거듭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 봤을 때 느꼈던 어떤 갈등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선을 이 작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절규에 가깝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못 알아듣는 반응 같은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못 알아듣네 그려 하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아, 참 사람 기막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반응을 보며 남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막 이런 말을 해요. 막 가슴이 막히는 것 같다. 가슴 답답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아내는 술 많이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겠죠. 아, 술을 못 먹어서 흉장이 막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조선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제대로 살 수 없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때문에 흉장이 막힌다는 얘기인데 그걸 또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아내 나름대로는 남편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술만 마시는 남편에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막 한가득이니까 사실 얼굴을 붉히며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내 나름의 뭐 사연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나? 하는 생각에 고구마 막 100개를 물없이 먹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다음 순간에 막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가죠. 막 불쌍합니다. 고뇌의 그림자. 그러지 내가 잘못했지. 너 같은 애한테 뭔가 말을 하고 설명하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됐지 하고 생각하죠.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실컷 짓거린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이해시키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해받지도 못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좌절되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면서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요. 의사소통이 좌절되면서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돕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의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좀 한계를 보이는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경우는 아내를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이해시키지도 이해받지도 못한 상황.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아 실현도 하지 못하는 좀 딱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선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은 아내에게는 남편과 의사소통도 안 되고 남편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의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좌절을 안겨주게 되고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능력 발휘도 못하고 자아 실현도 못하기 때문에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인물 모두 이런 조선사회, 식민지 사회라는 어떤 배경에 좌절을 하게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는 하지만 아내의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져 서술이 되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지적으로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 소설은 무지한 아내 대신에 독자가 남편이라는 인물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내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남편이 이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상황 이해의 한계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독자는 스스로 남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남편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한 인물의 관점으로 내용이 전개되면 표면에 드러난 내용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독자가 좀 고민하고 스스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요. 남편은 지금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 사회가 술을 권한다 막 하면서 사회 탓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울분을 쌓이게 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술인 건데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글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으면 그 순간 고뇌나 갈등을 잊게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즉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 상황 도피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술을 마시며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즉 남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현실의 본질적 문제, 현실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는 인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 당시가 1920년대 일제강점기죠. 많은 것을 배워온 똑똑한 인물들은 사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입장에선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일본 마음대로 조선인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정치나 경제, 그 외의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들로 완전히 빼앗아가기 위해 작정을 한 상황에서 똑똑한 애들은 그 일본인들의 시꺼먼 속내를 잘 알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막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동에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이들은 아예 친일을 하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똑똑한 애들이 자기 역할을 할 자리나 기회를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을 하지 않는 한 식민지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발휘하면서 잘 살아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나 이상의 날개 이런 작품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내용, 즉 식민지 지식인들의 좌절을 다루곤 하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즉 현실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일본의 식민지 정책,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뭐 되지 못하는 명예싸움이니 어쩌느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의 경우는 좀 한계를 보이는 거죠. 사실 문학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해설의 관점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모순이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 없어서 지식인 사회의 문제점만 비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지만요. 일단 소설 자체에 드러난 표면적 내용만 보자면요. 술만 마시고 그냥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은 정말 쉽게 좌절해버리는 그냥 인물이다. 좀 한계를 지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는 소극적인 인물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냥 비웃고 마는, 그러니까 비웃는 데서 끝나버리는 그런 걸 자조라고 하죠. 자조적인 태도를 지닌 식민지 지식인인 것입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는 딱 한 명, 남편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요.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들, 지식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인데 그런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고뇌나 고민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식민지 자가 아니라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는 게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 전반을 잘 정리를 해봤고요.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이 좀 길었죠. 다음 시간엔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면서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